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가 보여요. 그렇죠. 부동산 경매에서 신건에 낙찰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 글쎄요, 뭐 한 10%? 10%? 10%도 안 돼. 10%도 안 돼요? 한 5%? 6%? 음. 그 정도만이 신건에 낙찰이 돼. 근데 뒤바꿔서 얘기하면 신건에 낙찰됐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건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건에 낙찰받지 않고 한번 유찰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좋은 물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개떼처럼 달라들죠. 그렇죠. 진짜 그냥 개떼가 한꺼번에 싹 몰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전 회차 금액에 또 훌쩍 넘겨갖고 낙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꼭 놓치고 나서 드는 생각. 그때 들어갈 걸. 에이, 내가 신건에 조금만 더 써서 들어갈 걸. 오늘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고 신건에 조금 더 써도 정말 들어간 물건. 그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어. 네. 우리 회원이 낙찰 받았죠? 어떤 물건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2 타경 70195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방충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용도는 답이고요. 82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감정가가 9,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82평이니까 평당 뭐 110만원 정도 되겠네요. 평당 110만원 정도 되는 땅이고, 신건이죠. 따끈따끈한 신건인데, 저희 회원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솔직히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 이 향나무 방충리는 분위기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쓰자 그 분위기가 아니야. 여기는 개발 호재가 조금 많이 머무르는 데기 때문에 이 당일 분위기가 정말 한몫했어. 그래서 나는 9,500 밑으로 쓰라는 얘기를 했었지 금액을 콕 집을 수가 없겠더라고. 저도 9,450 정도, 9,500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써서 이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100만 원을 더 써서.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만약에 100만 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계산을 해봐. 그렇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물건이 유찰됐다고 생각해봐. 나는 만약에 유찰됐다고 하면 이 물건이 1억이 넘겼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곳 자체가 이미 개발 호재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빵빵하게 올라 있는 그렇죠. 그런 곳이야. 그렇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방충리 답이고요. 생산 녹지 지역이고요. 현황은 전입니다. 물론 맹지고요. 자, 이렇게 생긴 땅인데요. 그냥 묵전이죠. 이 상태로만 보면 뭐 어느 시골에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내박쳐 있는 땅. 그렇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네모난 땅이에요.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잘려진 땅들이 많이 있네요. 저렇게 잘려진 땅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를 기획부동산에서 좀 이용해서 잘근잘근 이쁘게 잘라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죠. 금액대를 아마 딱 그런 식으로 세팅을 그렇죠. 해. 3천만 원? 그렇지. 네,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아마 이 땅 하나에 또 5명, 6명이 들어가 있는 땅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에 5명, 6명이면 벌써 1억 5천, 뭐 2억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이 더 몰리면 2억 5천, 3억 금방 가거든. 그렇죠. 그렇게 기획부동산으로 아마 들어가져 있는 땅 가운데 그 하나가 경매에 나와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만 봐도 전철이 하나 보이네요. 네, 전철이 하나 보입니다. 서해선 전철이 하나 보이고요. 큰 도로도 옆에 보이고 밑에 쪽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미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입찰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아. 토지이용계획원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토지 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 이렇게 나와 있고 친절하게 공고번호도 나와 있어요. 이거 찾아보면 되거든요. 이 공고번호로. 그러면 이 땅이 지금은 여기 생산녹지지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 위반이 된다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지로 놔두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잖아. 당연하죠. 자, 보십시오.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이고요. 지금 색깔이 약간 이렇게 황토빛으로 있는 곳이 도시계획관리로 위반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쪽은 도시계획에 편입된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개발진흥지구로 위반 중이더라고요.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뭐 저쪽에서 맹지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의미 없죠.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더 잡히겠죠.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택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여기가 그 역이에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전철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이 인근이 이대로 농지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역세권이네. 그렇죠. 역세권이네요. 저 상황을 미리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미리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또 여기에서 한번 유찰됐어. 아무리 못 들어와도 5명 이상은 들어온다. 그렇죠. 물론이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1억 정도는 쓴단 말이야. 저게 지분이 아니고 토지 전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1억이 넘게 낙찰이 될 거라고 봐. 그렇죠. 그럴 바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그리고 이 토지를 낙찰받은 회원의 성향이 이 땅하고 또 딱 맞아요. 어떤 성향인데? 알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가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 경매를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또는 분묘 주인하고 또 협상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지분인 물건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옥신각신 할 수 있는데 이 낙찰받은 분의 성향은 그런 거 싫어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기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과연 기다리려고 하는 그 토지를 보는 눈 그리고 결정력 저는 여기에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기다린다고 해서 나쁜 건 없죠. 저런 땅만 찾으면 돼.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 투자해가지고 얻는 수익보다 길게 가져가서 얻는 수익이 더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길게 갖고 가면 수익이 나올 만한 땅이니까. 보상 받아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길게 가져갔는데도 아무것도 뭐가 안 되면 혹시 치훈이 갖고 있는 저도 그런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가져가도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뭔가 이루어질 조짐도 없는 농사만 지어야 되는? 그렇지. 오로지 땅에 나오는 산물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깝깝하기만 하더라고. 맞아요. 내는 세금이 아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볼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미래 가치를 더 우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미경이잖아요. 네, 현미경이 그렇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좀 더 높게 책정되고 또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고르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 땅을 낙찰받으신 그 낙찰자의 자녀분은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분 생에서는 쉽게 팔지 않을 것 같아. 절대 안 팔 것 같아요. 저게 뭐가 들어오면 팔려나? 스타벅스. 아이고. 드라이브 스루가 꼭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손에 들어오면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하는 토지, 또 팔 수도 없는 토지, 그런 토지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